월간 청소년 문화발전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문화발전소의 오경옥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시사인라이프가 펼쳐가고 있는 다양한 기획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발전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인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기관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청소년에 관해서 이렇게 이슈를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발전소가 뭐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발전소는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 변화하는 사회들을 어떻게 읽어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골자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청소년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용되는 유스라는 단어가 그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YMCA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회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에 해당되는 시니어 그룹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것처럼요. 모두 그 젊은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처럼 그 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연령으로 분류를 하자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9세에서부터 24살까지 대상이라고 하는데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나라에 이제 생겼어요. 18세에서부터 34살까지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청소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연배 속에서는 대상자들이 조금 높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과 청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몇 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단체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소년 문화가 역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오경옥 소장님을 모시면서 월간 청소년 문화발전소라는 이제 테마로 월간 콘텐츠들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 청소년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월간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있었던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얘기하는데 청소년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느냐. 지금 인구절벽 시대잖아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중요하고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긴 한데 이제 다시 이번 가을에 청소년 드라마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부활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투니버스에서 하는 그 민꼬발랄 그게 청소년 드라마냐 뭐 이런 보셨군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야기되고 있는 MZ세대에서 Z세대에 해당되는 게 청소년들인데 소비 능력이 없다 보니까 Z세대에 대해서는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Z세대,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무언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취지로 월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소장님과 함께 정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청소년을 위한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출이라던가 그리고 가정의 이제 폭력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생활 시설이고 청소년 이용 시설이고 청소년 보호 시설인 청소년 쉼터들이 전국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이 25개 자치구에 있는 발생되는 이제 청소년 문제들을 각 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해서 번역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곳인 강남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199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쉼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에 있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청소년 쉼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쉼터가 9월 3일 날 저희가 긴급하게
청소년 쉼터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카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 전세값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택을 구하기 위한 이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강남 지역에 사실은 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 쉼터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강남구에서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편성할 수 없어서 이 시설을 폐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식을 저희가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 쉼터들의 연합체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도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존재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청소년 시설은 폐쇄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정책이 어딜까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상세한 기사가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오마이뉴스 9월 6일자 보시면 부동산 폭등 탓 강남 청소년 쉼터 폐쇄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시민기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관계자분이시죠. 네. 이 기사를 쓰신 이영인 선생님은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와 같은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기사로 이 상황들을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건 댓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올리신 분이 무조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올리셨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찾는 이가 없는 시설에 종사자만 있으면 뭐하냐, 뭐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의 맥락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청소년 쉼터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것이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은 쉼터에서 수용하는 청소년들, 그 TO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TO들이 금방금방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청소년 쉼터의 목적을 안다면 청소년 쉼터는 원래 빈자리가 많아야 그만큼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개념들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그 앞에 생략된 두 글자가 있잖아요. 대부분 가출 청소년 쉼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출한 청소년 말고도 위기 청소년들까지 같이 수용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저희는 이 친구들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놓고 가정 밖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와 안에 가정 속에 있는 친구들은 지원 안 하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라던가 청소년 문화의 집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저희가 왜 이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결코 청소년 지도사들의 발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청소년 쉼터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시설이 폐쇄가 되면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국의 청소년 쉼터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손쉬우면 괜찮은데 서울시에 있는 남자 청소년 쉼터는 지금 이제 신림 청소년 쉼터가 단기 쉼터로 같이 있고요. 강남 청소년 쉼터까지 두 군데가 남자 청소년 쉼터라는 거잖아요. 예, 남자 단기 쉼터고요.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 드림센터가 있기도 하고요.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 드림센터 안에 일시 쉼터들이 있어요. 몇몇 곳에 남자 청소년 쉼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쉼터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머물면서 가정 밖에서의 이제 생활을 했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심리적인 그런 어떤 치료라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 곳인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보호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이 아이들을 중장기 청소년 쉼터로 다시 이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시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혹시 청소년 쉼터라는 글씨를 보고 여러분들이 버스가 이렇게 운영된 것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청소년을 찾기 위한 이제 버스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발굴을 했었던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동형 일시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별과 그다음에 여우별, 어린 왕자가 나오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B612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 B612가 있었는데 여기서 쉼터 운영하는 쉼터 버스를 갑자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권역을 놓고 이동 쉼터들이 4개의 권역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들은 달라요. 서울시 이동 청소년 쉼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이동 쉼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경기도에도 역시 이동 쉼터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이동 쉼터는 17개의 시도에서 각각 그 권역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곳들이 필요한데 자치구의 예산이라던가 예산의 그런 한정 때문에 이제 못 가는 부분들이 안타깝죠.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동 쉼터에서 이제 발견이 된 친구들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상주형 이동 쉼터라고 해서 이제 드롭인 센터가 있는데 서울은 용산에 있습니다. 이 드롭인 센터를 와서 강남 삼성동에 있는 드림센터에 있는 드롭인 센터라던가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3일, 일주일 이렇게 보호를 받고 단기 청소년 쉼터로 이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남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강남 청소년 쉼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보호 혜택을 받았던 애들에게는 자기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훑다 보니까는 좀 빼먹고 지나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쉼터의 목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왜 그런 쉼터가 필요한지, 그 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마이뉴스의 댓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는 그 댓글 주신 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뭐하냐? 뭉뚱그려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이슈인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전에 서울 YMCA에서 청소년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런 애들 왜 도와줘?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와주면 더 가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은 사회에서 뭐 격리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그 생각들도 많았죠. 네, 그리고 문제아로 보고 뭐 소년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그쵸. 식의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YMCA 청소년 쉼터가 있었던 곳이 저희 동네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쉼터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이게 참 좋은 곳이 있구나라고 반응하는 반면에 또 한편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시는 분도 있죠. 네, 혐오 시설로 네네. 본다는 거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정 밖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 교도소에 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을 걷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학대가 방해서 이 친구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모두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되면 청소년 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는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을 주민들이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저처럼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시설에다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첫 번째는 안정된 잠자리 그리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고요.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아이들을 줍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개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 쉼터가 좀 더 자유로워진 것은 전에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인위적인 어떤 규칙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규칙들을 정하고 그 정한 그 규칙을 준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변화하면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의 기능도 청소년 쉼터가 그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쉼터가 아까도 설명하셨던 서울시 내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는 버스 형태 이동형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 이슈로 다뤘던 강남 청소년 쉼터와 같은 단기 쉼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장기
보호가 가능한 곳, 또 그다음에 그룹홈 이렇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각의 목적이 다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쉼터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기한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운영을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일시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세 번째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 좀 더 사회적 자립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원을 해줄 자립 지원관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들이 한 곳에 있고요. 앞서 편집장님이 이야기 주신 그룹홈은 청소년 시설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 중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고요. 시니어 그룹을 하고 있는 노인 그룹홈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운영하는 장애인 그룹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들 중에서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이제 청소년 시설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시설들에 대한 구분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모르시긴 하죠. 그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섹터가 저희 청소년들에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 그러니까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는 청소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권에 있는 이제 수련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유스 호스텔 같은 곳들이 바로 이제 청소년 시설들인데요. 이것을 주무 관장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다 청소년에 대한 일들을 하니까 여기서 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하나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남자 청소년을 담당하는 단기 쉼터가 2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여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아까 신림 센터라고 그러셨나요? 네, 신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강서 청소년 쉼터라고 이제 한 곳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군데가 이제 남자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렇게 단기 청소년 쉼터인데, 근데 이제 그 쉼터가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원이 법적으로는 15명입니다. 그러면은 3개 쉼터를 합쳐서 45명밖에는 보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러긴 하죠. 그래서 한 개 센터가 없어지면 15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 쉼터에서 이제 20명까지 아이들이 그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정원은 이제 15명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20명 정도의 인력들이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는 더욱더 이런 보호막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남자 청소년 쉼터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거리의 신사인 노숙자로 전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올해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고 뭐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998년에 이 쉼터를 강남구에서 이제 이 위기의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공감을 하셨고 이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되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쉼터는 국가가 청소년 보호하는 그런 쉼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놨다면,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자치구가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이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만든 곳이거든요. 그럼 자치구에서 시작한 최초의 청소년 쉼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울 YMC 청소년 쉼터 경우는 민간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던 청소년 쉼터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 청소년 쉼터 경우는 자치구 강남구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구 차원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던, 구가 의지적으로 이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4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의 결과가
이 쉼터를 그 운영을 하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치구가 의지적으로 갖고 있고 지역의 그런 땅값에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네네. 그거를 사실은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네, 강남구에 청소년 쉼터가 왜 필요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1998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들이 한참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 도시 빈민들이 계속 밀려나갔거든요. 뭐 그쵸. 꽃동네, 뭐 산동네, 뭐 판잣집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밀려나갔던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이 좀 몰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강남이기도 했고요. 또 강남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제 어떤 가정이나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 회피를 할 때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오기도 하거든요. 서울로 왔다가.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아이들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렇게 택하게 되거나 어찌하다 보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곳들은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청소년 문제들 중에서 있었던 게 남자 친구들 경우는 이제 호빠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스티스로 이제 애들이 전락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제 성을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이 주거 환경을 주고 아이들에게 가정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청소년 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라던가 문화예술이라던가 심리정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이제 각종 다 받으면서 또는 특히 강남 청소년 쉼터 경우는 다른 쉼터들과 달리 거기는 공부하는 쉼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강남 쉼터를 가려면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돼요라고 이제 애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그 다음 텀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곳인데 그곳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설을 올해 말에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좀 마음 아프네요. 지금 뭐 강남구 나름대로는 강남구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다 싶지만 좀 석연치가 않은 게 이게 강남구청장이 그 민주당 정순균 구청장인데 품격 강남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에 비하면 좀 석연치 않네요. 부동산 폭등 때문에 청소년 쉼터를 자치구가 나서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강남 쉼터의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 2012년까지는 강남구에서 2층 집을 이제 그 단독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세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한 8억까지 이제 2층 집 이렇게 얻어서 잘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예산이 너무 올라가 갖고 구에서 당시에 이 전세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강남구도 사실은 이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 청소년 쉼터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들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법인에 있는 공간에 지금 청소년 쉼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이제 한 9억 정도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에서부터 지금 2021년까지 근 1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 강남구는 뭐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할 거라면 그 강남구 의회를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스스로 만들었던 그런 시설들인데 그 10여 년 동안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손을 놓고 이제 이 문제들을 다시 제기를 하니까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답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서울에는 총 17개의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 쉼터, 일실 쉼터, 그다음에 장기, 중장기 이렇게 이 쉼터들이 다 이렇게 뭐 통합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여자 청소년 쉼터 또 이렇게 떼고 중장기에도 남녀 구분이 되니까 이게 또 달라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남자 청소년을 위한 단기 청소년 쉼터 3개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제기했던 문제인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골자는 청소년 쉼터를 없애고 존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행정이 이 문제들에 대한 제기했었던 2012년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매년 제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보고서에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설을 운영을 했을 때 감사를 받거나 시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했는지 저희는 그게 계속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거죠. 방송 녹음하고 있는 9월 10일 현재 이제 청원 시작하고 딱 7일이 지났는데요. 청원에 응하신 분, 그러니까 청원하신 분이 2,721명입니다. 청원 마감이 10월 3일까지인데 저희 방송과 저희 기사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생각들이 모여야지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없어지든 계속 존속이 되든 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를 좀 보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9월 9일자 여성신문 기사에 여가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24세까지 확대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도 이제 뭔가 더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쉼터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에 대해서 보호 청소년들에 지원하는 것들을 24살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뭐지? 아까 전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부터 24살까지인데 청소년의 자립을 24살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그렇게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시설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우선 보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자립을 했을 때 만 19세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24살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서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반갑고 감사한데, 거론하고 싶었었던 것들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강남 쉼터도 거론했었던 것들이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거론이었다면, 이제는 주무부처에 대한 거론을 하려고 이것을 이제 꺼낸 건데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주무부처로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틀 전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확대된 것은 참 다행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앞서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자립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했었고, 24살까지 이렇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걔는 뭐고 얘는 뭐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보건복지부도 얘기하고 여성가족부도 얘기하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시설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아동은 만 18세까지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무부처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 아동과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이지만 법적과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아동으로 분류되고 어떤 곳에서는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이 친구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들이 유사하지만 적용하는 것들이 각각 달랐다라는 거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만 18세에 퇴소를 하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들을 부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애들이 자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500만 원을 놓고 아이들이 이제 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500만 원을 갖고 아이들이 월세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도서실이라던가 고시원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자신 있게 머물 수 있는 터전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예산도 상반기에 빨리 신청을 해야지 아이들이 온전하게 받지, 하반기에 들어갈 때는 예산이 소멸이 됐을 때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은 계속 제기해 왔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자립에 대해서 24살까지 아이들이 좀 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들 속에서 주거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7월달에 얘기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을요? 네. 근데 이거를 얘와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설이 다르죠. 가정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이 위기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도 자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여기에 대해서 9세에서부터 24살까지에 대한 이 청년들에 대한 이제 그 자립에 관한 것도 24살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동일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주무부처에서, 물론 여기선 대상자는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왜 통일하지 못하고 마치 그 부서의 성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게 모든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막상 그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작동되는 곳에서는 부처별로 지원되는 게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혼동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각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랑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LH나 뭐 이런 데 이런 보금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그 주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주무부처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나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자기가 청소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액션을 보여주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걸 하고 있어요라고 알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발표했던 시점들이 약간 틀리고 그것들이 이제 장관의 협의회냐 아니면 총리 보고에 의해서냐 해서 그런 골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발표했었던 그런 시점들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거나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아동의 기능이나 아니면 청소년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여성가족부가 뒷북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아동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들은 되게 빨라 보이는 거고 여성가족부는 자기네도 이런 것 부분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 청소년계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느낄 때에는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크게는 한 가지, 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남 청소년 쉼터 폐쇄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흥분했죠. 네, 왜냐면 제가 청소년 현장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양쪽의 입장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산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있지만 이런 법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온전히 자기네가 내가 여기 머물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일시적이지만 이곳에 있어라고 했었던 그 곳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이 친구들은 사회의 돌봄이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줬었던 이 공간들이 언제나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안정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해 저희가 이렇게 그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예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수반을 된지 모르지만 이 행정의 그 결정에 의해서 실제 청소년의 안정망은 존재하고 있는가? 그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서줘야 돼. 자치구가 이거를 시설을 폐쇄하는 것 자체가 이 안정망을 없애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이죠. 자, 네네. 10월 달에는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와서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발전소 오경옥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